월급이 올라가는 건 정상이고 집값이 올라가는 건 비정상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럴 거예요. 내 월급은 안 올랐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월급이 안 오르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내주는 게 디딤돌 대출입니다. 정부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디딤돌 대출을 조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금융당국이 무주택자들이 먼저 정책 대출로 6억 이하의 집을 사면 기존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고 또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더 비싼 아파트로 넘어가 가계대출이 더 늘고 집값도 오른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줘서 거기에 살던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논리시면 무주택자들은 집 사지 말라는 논리십니까? 네, 별소리를 다 듣겠다. 네, 이제 하다 이제 무주택자가 집값을 올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정부의 제가 이제 유튜브 한 지가 작년 11월 달부터니까 거의 1년 다 돼가는데 들어보니까 좋아요가 많으면 노출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그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방송을 켰고요. 어떤 분께서 제가 엊그저께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 대출을 규제하겠다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하겠다고 했다가 막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댓글에 어떤 분께서 그 디딤돌 대출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집을 사는 바람에 거기에 살던 사람이 더 윗집으로 올라가서 더 비싼 집을 사고 또 그 윗집에 있는 사람이 또 그 윗집으로 올라가서 비싼 집을 사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디딤돌 대출이 원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뭐 의견은 다 다르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만 이거는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에는 그 기저에는 집은 사면 오른다. 라는 그런 기저가 깔려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서 오르면 팔고 또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 기저에는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깔려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쉬운 재테크 지금 하고 계십니까? 과연 집 등기를 한 번이라도 쳐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언젠가 반드시 집 사시는 날이 오시면 그때 정부 정책에 이런 강력한 규제가 오더라도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물론 자산은 우상향합니다. 아파트 값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자산이 상승하는 이유는 그 집값 자체가 상승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안전자산으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기저에 깔려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요인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뭐 월급도 뭐 적지만 오르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땐 짜장면 값이 2,500원인데 지금은 뭐 삼선 짜장 먹으려면 한 8,000원 정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물가는 계속 상승해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지 물가 자체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어떤 분께서 댓글에서 제가 물가가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 지금 1.6%까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다만 상승률이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디딤돌 대출, 그러니까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것은요.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집을 또 추가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시잖아요. 그럼 그 디딤돌 대출 그리고 전세 대출은 아니죠.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 같은 거 대출 환수됩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근데 그 집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집이 가격이 올라서 팔고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1주택자가 집이 올라서 뭐 어떤 이유에서든 집이 올라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냥 항상 월세 내고 꾸질꾸질하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든 뭐 보트를 사든 뭐 펜션을 사든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네. 이제는 다주택자를 때려잡자가 아니고요. 주택 갖고 있는 사람 때려잡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1주택자고 2주택자고 간에 집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집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1주택자든 2주택자든 다 나쁜 거야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디딤돌 대출을 막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른다면 왜 그 쉬운 재테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집으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끌에서 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조건 집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인 거고요. 자산이 생기면 사람이 보수적으로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다, 진보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추진하기보다는 살짝 보수적이 되는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들께서 이제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부럽다고.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부동산을 한다고 했을 때 저보고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과장님 남자분이셨는데 그래서 뭐가 부럽냐라고 했더니 자기도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대요.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쨌든 조금 이름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면 내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따박따박 갖다 주던 월급도 못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불안해서 자기는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부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무언가 지킬 것이 생기면 보수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서초, 강남, 송파같이 지켜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진보보다는 보수 정당을 더 지지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사실 보수 정당이긴 한데 정책은 사실 진보처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취임하실 때부터 본인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대출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규제를 하더라도 상대를 봐가면서 그리고 해야 할 상대에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뿐이고요. 그리고 규제를 하기 전에는 그것이 고소득자든 그리고 고자산가든 그리고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이든 첫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든 어떤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충분한 유예기간 그리고 충분한 고지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해도 구하지 않고 바로 은행들끼리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만나서 은행과 금융감독원과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해서 일주일 뒤부터 디딤돌 대출 막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묵살한 채, 전혀 듣지 않은 채 본인들끼리 알아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것도 심지어 일주일 뒤에 본인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하고 일주일 뒤에 규제를 한다는 것이 정말 과연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전세 대출 없애자고 말씀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어디에 거주하시나요? 어떻게 거주하고 계시나요? 월세로 거주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집이 있어서 전세 대출 안 내줘도 상관없어. 나는 집이 있으니까 니들은 대출 받지 마. 이런 마음이신가요? 아니시면 정말로 지금 내가 전세에 살고 있지만 전세 대출은 나쁜 것이다 라고 정말 그렇게 공자처럼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전세 대출 때문에 집이 올랐다.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급작스럽게 전세 대출을 막으면요. 보시겠습니까? 네,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죠? 세입자의 눈물. 네, 지금 지방 전세가의 껑충, 그러니까 지방 전세가율이 올랐다는 건 집값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전세가가 그만큼 매매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도 깡통 전세가 생기게 생겼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세 대출을 막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의 전세 대출을 안 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세 안 들어가고 월세 들어가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찌됐건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대출을 막아버리면 임대인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다행인데 현금을 들고 있지 못해서 그걸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이 돈을 못 받고
막게 됩니다. 그냥 무작정 전세 대출을 막는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그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대로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줄여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전세 DSR을 적용해서 한 방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못 받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저는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수요의 이전을 강제하는 것은, 그러니까 월세 사라, 돈 없으면 월세 살든가 돈 있으면 집 사. 그렇지만 정책자금 디딤돌 대출은 규제할 거야. 뭐 어쩌라는 겁니까 대체? 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정부 디딤돌 대출을 실수의 서민에게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디딤돌 대출 내준다는 얘기구나 라고 들어볼 수 있는데요. 네, 보시면요. 근데 아래쪽 보시면요. 아울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근본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디딤돌 대출 규제할게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디딤돌 대출 실수요의 서민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지원을 하겠다면서 규제는 하겠대요. 이게 뭔 궤변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근데 여기에 아마 보셨을 텐데요. 10월 17일 날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계비 잡는다는 내년 정책 대출 55조 푼다. 올해 규모랑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제가 그래서 디딤돌 대출 규제하는 거 공포 심리를 조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정책 대출도 55조 풀겠대요. 참, 이 발표하는 시점도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춰서 발표를 하시는지, 디딤돌 규제와 정책 대출 푸는 것을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디딤돌 대출 규제할게. 근데 내년에 정책 대출은 55조 풀게. 이게 뭐 하는 지금 상황인지 모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포 정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출 그렇게 쉽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 아니고요. 대출 규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수요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를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대출 규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년에 정책 대출 55조 푼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또 다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근데 다만 지금 정책 대출까지도 조차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내수 부양이 중요하고 국민들이 먹고 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집값 잡자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한국은행 총재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빨리 금리 내려줘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민들을 살리고자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지금 정책 대출을 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책 대출 55조 푼다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대출을 푼다라고 기사를 낸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고, 그리고 본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진실이 아니고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다만 저는 그런 이유에서 디딤돌 대출 규제를 한다고 했다가 또 내년 정책 대출 55조 푼다고 했다가 이런 걸 동시에 기사로 낸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말로 국가에서 전방위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대출 규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 정책적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규제하는 것은 사실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고요. 이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 대출 그리고 이제 정책자금 대출까지 막는 이런 지금의 상황이 올바른 속도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월급이 올라가는 건 정상이고 집값이 올라가는 건 비정상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렇고요. 내 월급은 안 올랐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월급이 안 오르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내주는 게 디딤돌 대출입니다. 네. 근데 이런 디딤돌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쉬운 재테크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1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 아파트 산대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많이들 보셨겠지만 30년 동안 갚을 빚을 왜 받냐, 그런 왜 노예 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1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 아파트 사요. 그렇게 생각하면 디딤돌 대출 2억 5천 대출 받아서 서울의 집을 살려면 한 푼도 안 써서 11년이면 한 3분의 1 정도씩 저축을 한다고 쳐도 30년이잖아요. 그럼 30년에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에 내가 돈을 벌어서 서울에 집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집을 산다라는 것 자체를 너무 악마화하는 것이 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 나라의 수도는 경제 수도든 뭐 정치적 수도든 간에 수도는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뭐 주요 직장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살 수 있는 집과 그리고 내가 지금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재테크를 통해서 이렇게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비난을 할 시간에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려와 공감 그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살기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것이 되게 별거 아니었고요. 그래서 발을 쳐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집에.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집 문이 유리였어요. 그러니까 발로 탁 때리면 깨지는 그런 유리문이었는데 그게 현관문이었어요. 근데 옛날에 단독주택들은 그런 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가 서로한테 정감을 주면서 사는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뭐 어디 아파트에 환기라도 시켜려면 뭐 무서워서 문이라도 열어놓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되게 좀 상당히 각박해진 시절인 건 맞다. 지금의 그 사회생활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2030, 40 세대 분들께서는 사실 상당히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기사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뭔가 좀 박탈감을 주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디딤돌 대출 같은 서민 대출이 정말 이게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디딤돌 대출을 조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금융당국이 무주택자들이 먼저 정책 대출로 6억 이하의 집을 사면 기존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고 또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더 비싼 아파트로 넘어가 가계대출이 더 늘고 집값도 오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네. 지금 집값 뭐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줘서 그러니까 그 집을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줘서 거기에 살던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논리시면 무주택자들은 집 사지 말라는 논리십니까? 네. 무슨 궤변도 이런 궤변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 별소리를 다 듣겠다. 네, 이제 하다 이제 무주택자가 집값을 올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정부의 지금 스탠스가 놀랍기 그지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대출 내년에도 똑같이 푼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책 대출 규제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규제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만 연말까지는 강력하게 할 거기 때문에 내년 초를 도모하셔라. 그 계약을 하시더라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집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